안녕하세요. 고전의 지혜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옛날 충청도 음성, 아침부터 소리 없이 내린 눈은 온 마을을 하얗게 뒤덮었다. 1년 중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짓날 저녁, 어느 기와집 소술대 문 앞에 남루한 행색에 파리한 얼굴을 한 거지 소년이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앉아 있었다. 얼마 전에 근동으로 이사온 옛 동료의 저녁 초대를 마치고 귀가한 이 집 주인의 눈에 거지 소년이 들어왔다. 얘야, 이 엄동설 안에 이리 옷을 얇게 입고 있느냐? 뭐라도 여기는 하였느냐? 힘없이 자신을 바라보는 아이가 몹시 측은하게 여겨져 아이를 부축하여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다. 여보게 행랑아범, 어린 것이 며칠을 굶은 듯하네. 어서 요기할 것과 갈아입을 따뜻한 옷을 내주게나. 주인은 거지 소년을 바라보며 얘야, 너는 앞으로 행랑채에서 지내도록 하거라. 거지 아이는 주인의 배려에 고마운 듯 말없이 고개를 수그린다. 이리 거지 소년을 거둔 주인은 도정 벼슬을 하고 낙향한 이 시성의 선비였다. 이 도정은 천성이 너그럽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깊어 조정에서뿐만 아니라 낙향에서도 인근 고을에 소문이 자자하였다. 자신의 유복한 형편을 자신만을 위하지 않고 남에게도 항시 온정을 베풀며 지내었던 것이다. 며칠 후 저녁 무렵에 집안을 살피던 이 도정이 소죽을 끓이는 외양간 아궁이 근처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지 소년을 발견하였다. 이에 행랑아범을 불러 거지 소년이 행랑에 머물지 않는 연유를 물으니 아유, 말도 마십시오. 어린아이가 웬 고집이 그리 센지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요. 암만 먹었다 하면 저리 소죽 끓이는 애양간 아궁이 근처로 가서 지낸답니다요. 거기다 도통 말이 없으니 도대체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요. 이 도정은 거지 소년을 토닥이며 행랑채에서 편히 지내라 말했지만 그 역시 거지 소년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 매 끼니 배불리 먹이고 철마다 옷을 지어 입히기를 몇 해가 흘렀다. 남에게 신세지기를 꺼리던 거지 소년 역시 변함없는 주인의 정성에 마음을 열고 이도정이 출타 중에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주인이 머무는 사랑채를 치우고 방안을 말끔히 청소하였다. 이러길 여러 날이 지나자 자연스레 거지 소년은 주인 이도정의 심부름꾼이 되었다. 거지 소년이 이도정의 집에 들어와 이리 기거한 지도 6년이 지났다. 어린 거지 소년은 나이 17세가 되어 어엿한 장부로 성장하였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이도정 또한 자연의 이치를 거스를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도정은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되어 임종을 앞두게 되었다. 이도정은 아들 삼형제를 불러 자신이 세상을 떠나거든 부대가 발복할 수 있도록 이웃마을 김진사에게 청하여 길한 음택을 잡아 장사 지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삼형제는 아버지의 빈소를 차린 한편 선친의 유언대로 이웃마을 김진사를 청하러 하인을 보냈다. 김진사의 집을 찾아간 하인이 이도정이 돌아가셨음을 고하고 주인 형제의 청을 전하자 언짢은 듯 안색이 바뀌며 김진사가 냉담하게 말한다. 알았다. 허나 내 바빠서 지금 갈 수가 없느니라. 더구나 너의 상전이 모시러 와도 갈지 말지 한데 하인을 보내다니 무례하기 짝이 없구나. 내쫓기듯 문전박대당한 하인이
주인 집으로 들어와 사정을 고하니 이도종의 아들들은 발상 중인 상주이지만 선친의 남긴 말씀을 따르는 것이 중한지라 하는 수가 없이 맏아들이 그 이튿날 아침 일찍 김진사 집으로 갔다. 어르신, 어저께는 차마 상제된 몸으로 자리를 뜰 수가 없어서 하인을 보내는 결례를 범했습니다. 가친께서 돌아가시면서 장사 지낼 자리를 어르신께 여쭈어 지내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러건대 어르신께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한번 뵙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다면 그러는 덕이 없겠습니다. 자네 마음을 잘 알았네. 어제는 하인을 보냈다고 노여워서 안 간 것이 아니라 네, 정말 바빠서 못 간 것이라네. 어쩌나 오늘도 바쁜 일이 있으니 내일 찾아가겠네 그려. 이리 김진사의 약속을 믿고 맞상제가 나가자 김진사가 혼잣말을 한다. 어허이, 지까지 것들이 뼈대 있는 방가의 선비인 나를 오라가라 하며 한미한 지간처럼 대하다니 고얀지고. 내 과거 일시 신세를 졌기로써니 죽어서도 그 빚을 갚으라고 날 이리 하대하는 겐가? 내 이것들의 버릇을 고치고 말지. 기실 십수년 전 김진사가 공경에 처하고 살림이 어려웠을 때에 이 도정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어 숨통이 튀었었다. 그 후로 김진사는 더 깎듯이 친형님처럼 모셨으니 둘 사이가 겉으로나마 각별했었다. 하지만 김진사는 본디 성정이 거만하고 거칠었으나 그동안은 신세진 것도 있고 뭔가 더 콩고물이 떨어질까 하여 이 도정에게 수그렸던 것인데 지슬로 저명해진 지금에 이르러서는 본색을 감추지 못했다. 이 도정마저 세상을 떠난 마당에 그 후손들을 예전같이 순순히 대할 필요가 없어졌던 것이다. 김진사의 이런 내심을 몰랐기에 이 도정의 큰아들은 김진사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하루가 다 가도록 기다렸으나 김진사는 밤이 깊도록 오지 않았다. 온다는 약속이 허사가 됨을 알자 이튿날 둘째 상제가 다시 김진사를 찾아갔다. 어저께는 꼭 오신다기에 집안 사람 모두가 하루 종일 기다렸으나 오시지 않으셨으니 제가 또 모시러 왔습니다. 어제도 바쁜 일이 있어서 못 갔네. 오늘은 기왕 늦었으니 내일은 꼭 가겠네. 염려 말게나. 둘째 상제는 김진사의 말을 믿고 돌아와서 그 이튿날 온종일 기다렸으나 정오가 지나고 밤이 깊어져도 오질 않았다. 다음날 셋째 아들이 다시 김진사를 찾아갔다. 두 번 다 오신다고 하시면서 오시지 않으시니 어찌 못 오셨는지요? 어허이, 내 명성이 삼철 위에 뻗쳐 날마다 바쁘지 않은 날이 없지 뭔가. 내일은 틀림없이 가겠네. 염려 말고 돌아가게나. 김진사의 말이 확고하니 셋째 아들 역시 그 말을 믿고 집에 가서 기다렸다. 하지만 그 이튿날도 하루가 다 가도록 김진사의 그림자조차 보이질 않았다. 그제야 삼형제는 김진사가 바빠서 못 오는 것이 아니라 고의로 아니 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모두 분개하였다. 이도정이 돌아가신 뒤론 아궁이를 벗어나 마당 한편에 자리하고 앉아있던 거지 소년이 아들들이 앉은 곳으로 다가와 주저없이 말했다. 서방님, 소인이 김진사를 모시고 오겠습니다. 상제와 집안 사람들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을 보지 못한 거지 소년이 돌연 그처럼 당당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다들 놀라워했다.
어허, 놀랐구나. 네가 말을 할 수 있었던 게냐? 이리 말을 잘하면서 그동안 아무 말도 없이 수년을 지냈느냐? 어쨌든 네 말이 기특하기는 하다만 우리 삼형제가 가서도 꿈쩍 않던 김진사 어른이 어찌 너와 같은 아이의 말을 듣겠느냐? 아서라. 소인이 기필코 모시고 오겠습니다. 그렇지 못할 시에는 장수식도를 맡겠습니다. 소년의 의기가 가상하고 일면 결과가 어찌 될지 호기심도 일어 소년이 김진사를 찾아가는 것을 허락했다. 소년은 그 길로 말을 끌고 김진사 집을 찾아갔다. 이도정 댁에서 진사나리를 모시러 왔으니 빨리 가시지요. 거지 소년의 방문에 잠시 얼떨떨하던 김진사는 소년이 과거 이도정 집에서 자주 보던 거지임을 알고 그만 성이 났다. 이런 저주길놈 같으니 네 놈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버젓이 서 있는 게냐. 그리고 나를 데리러 와. 이리 호통치며 소년을 노려보자 거지 소년은 주저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와 김진사의 상투를 부여잡고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배 위로 올라탔다. 이 배은망덕한 못된 놈 같으니 네가 그까지 조그마한 술수를 익혔다고 사람을 없이 여겨 지난날 이도정 나리께 받은 두터운 은덕을 저버리다니. 너 같은 놈은 이 세상에 더는 살려둘 수가 없다. 소년이 이리 호통을 치니 김진사는 놀라 일어나려 했으나 도저히 소년의 힘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한동안 실랑이한 끝에 김진사는 하는 수 없이 소년에게 이도정의 집으로 따라가겠다고 했다. 한참 만에 어느 고개를 지나는 중에 장례를 지내는 중인 무리가 보였다. 이제 막 관을 매장하고 봉분을 만들려고 일꾼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중이었다. 이때 거지 소년이 김진사에게 시험하듯 물었다. 진사나리께서 그처럼 지술이 용하시다는데 마침 저 멀리서 장사 지내는 것이 보입니다. 관속 시신의 방향이 거꾸로인 채로 묻힌 것을 아시겠는지요? 어흐, 글쎄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낸들 어찌 알겠느냐. 그런 것도 모르시고 지관 행세를 하시니까 가서 다시 파고 보시지요. 필시 거꾸로 묻혔을 것입니다. 김진사는 소년 때문에 억지로 길을 나선 데다 어린 상것에게 양반의 채통이 구겨져 심사가 뒤틀리던 차에 옳지, 요맹랑한 놈. 세상 무서운 맛 좀 보여주마라는 생각에 장사 지내는 곳으로 갔다. 상주를 청하여 인사를 하고 시신이 거꾸로 묻힌 것 같으니 파보라고 했다. 상주는 장사를 거의 다 마쳐가고 봉분마저 올린 판에 그럴 리 없다고 항변하다가 지간으로 소문난 김진사인 것을 알아보고 혹시나 하는 미심쩍은 마음에 다시 봉분을 파헤친 후 확인하니 김진사의 말이 맞았다. 일동은 김진사의 지술이 고명하여서 알아낸 줄 알고 모두 탐복하였다. 이에 김진사는 잠옷 멋쩍어 하며 사실을 말하지도 못한 채 허허하며 어색할 뿐이었다. 속으로 김진사는 도대체 이놈은 뭐란 말인가 하고 되뇌며 한낱 거지로 알았던 소년이 비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사나리께서는 이번 이도정 어르신의 묘자리를 어디에다 정하시려는지요? 그 댁 뒷산에 좋은 자리가 있어서 그리로 정할까 한다만. 아니 될 말씀입니다. 그 자리는 유실되어 묘가 훼손될 것입니다. 이 댁 논 한가운데 성같이 동산이 솟았으니 그곳을 음택으로 하시지요. 아니 논 한가운데라면 물이 들어찰 텐데 어찌 그런 자리를 택한단 말이냐. 하여간 오늘 밤만 지내보십시오.
그 연유를 아실 것입니다. 소년의 비범함을 익히 겪었기에 김진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이도정 댁에 도착했다. 이튿날 아침 일찍 김진사가 소년이 말한 논으로 가보니 논 한가운데 수려한 모습의 동산이 아담하게 솟아있어 음택으로도 순색이 없는 데다가 간밤에 사태가 일어나 뒷산 일부가 무너져 내렸던 것이다. 김진사는 내심 참으로 신통하구나라고 생각하며 소년이 정한 농 가운데 동산에 장례를 치는 후에 소년에게 그 이치를 물어보려 다시 찾았으나 주변에 그 누구도 장례가 끝난 후 소년을 본 사람이 없다고 했다. 김진사는 흔적조차 없이 사라진 소년을 생각하니 참으로 기이한 일이라 여겼으며 지난날 자신의 자만함이 부끄러웠다. 허허, 내 그동안 이도정 어르신의 은공도 모르고 배임망덕했을 뿐만 아니라 얕은 죄주에 세상 너른 줄 모르고 기고만장했구나. 세월이 흘러 이 도정 집안은 날로 번창하였으며 김진사는 개과천선하여 남을 배려하고 도와주며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